공명선거 시민네트워크는 11개 기독교 단체들이 이번 19대 대선에서 공명선거 활동을 하자라는 취지로 구성이 된 시민네트워크죠. 그리고 한 3개 정도 그 외부 단체들하고는 같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기윤실이나 공정포럼 아니면 뭐 희망정치 시민연합 등 이 정치 문제 혹은 뭐 선거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90년대 초반부터 활동했었던 그런 단체들인데요. 이번에 공명선거 이슈가 다시 제기가 되면서 선거 과정 전체에 뭐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는지 시민들이 참여해서 봐야 되겠다. 그런 좀 각성이 좀 일어서 최근에 다시 활동을 시작하게 됐죠. 시민운동 차원에서 공명선거를 실현하려는 여러 단체들이 2017년 대선 공명선거 활동을 시작하면서 이런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3월 15일은 57년 전 3.15 부정선거가 있었던 어떤 의미에서는 비극적이지만 뜻깊은 그런 날을 저희들이 택해서 다시는 이 땅에 부정선거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결의를 이 시간에 다짐하고자 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작년과 같은 그러한 기지와 또 열심과 감시의 눈을 가지고 이번 대선이 공명하게 이루어져서 참 공명선거에 의한 정권이 출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작년 4.13 총선 때와 마찬가지로 투표 참여 운동과 또 유언비어가 난무하는 가운데서 가짜 뉴스 같은 그 선거 질서를 혼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고발하는 운동, 그리고 개표 참여를 통해서 개표장의 그 현황을 파악하고 투표나 개표 제도에 있어서 개선 사항은 없는지를 현장 그 데이터를 가지고 살펴보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오늘 이렇게 시민분들께서 자발적으로 또 너무나 중요한 2017년 대선에 대한 감시 활동을 시작해 주신다고 하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특히나 이번 대선은 또 촛불 시민분들의 그런 평화적인 또 시위를 통해서 이렇게 마련된 곳이라 특히나 더 이번 대선에 그 시민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직접 발로 뛰시면서 활동해 주시는 이런 분들의 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선관위는 공명하고 투명한 법에 따라 전개하고 있는 국민의 투표, 개표, 참관 행동들에 대해서 선거 방해 세력이라고 매도하지 말고 법에 따라서 부여된 개표 참관의 의무들을 충분히 보장하고 그리고 동시에 선관위의 공정한 의무들을 충분히 이행해야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3.1운동서부터 4.19, 그리고 70년대 그 이후의 민주화운동에서 이 사회가 민주화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민주화돼야 됩니다. 교회에서 거짓 설교가 없어져야 됩니다.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비방하는 설교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과 양심적인 기독교인들이 이 일에 나섰습니다. 선거 제도가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큰 희망이고 또 기쁨입니다. 기독 청년들이 선거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더 새롭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 부정선거가 없는지 또 부당한 흑색 선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는지 우리 주변을 살펴보고 또 선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서한국 운동의 일환으로 공명선거 시민 네트워크 운동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와 함께하는 이 모든 기독인들이 다 함께 공명하고 깨끗하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선거 결과를 함께 만들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좀 수구 기독교들이 특정 후보나 특정 정당 지지 또는 이렇게 비난 발언, 흑색선언하는 부분을 좀 철저하게 감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기독교로만 보지 마시고요. 예, 나름 또 이렇게 건강하게 좀 종교와 정치와 사회를 변화하려고 하는 그룹도 있으면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로 세우는 데 있어.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입력을 하게 되면은 홍길 의원 토론회를 갔다 왔습니다만 이제 요청 사항만 전달하고 가실 게 아니라 네. 우리 선관위에서 설명하는 개표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분류기가 어떻게 된다 이걸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듣고 그 다음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 그래서 선거 장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선거 ICT 팀 팀장 홍명조 서기관입니다. 고맙습니다. 투표지 분류기는 2002년 그 3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도입 배경은 동시지방선거다 보니까 그 개표 물량이 너무 많았습니다. 당시에 이제 공무원 노조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그 개표 사무를 구하기 어려워요. 다음날 수업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1, 2회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고민이 돼서 이제 이거 마련한 게 이제 투표지 분류기입니다. 선에 닿았는지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이런 것도 미분류로 빼고 있고요. 이렇게 손에 이렇게 인주가 묻어서 투표지에 묻은 경우. 일단 힘 주는 거에 따라서 두께가 달라지죠. 네. 제 생각에 그렇게 안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기표연구에 테두리를 그 금속 테두리를 왜 둘렀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네모칸보다 더 큰 기표연구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전체 미분류 중에서 이 경우 이외에 얼마만큼이 미분류로 갔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통계 안 내보셨죠? 굉장히 정상적인 표가 미분류로 쭉쭉쭉쭉 빠져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분류기를 도입한 이유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고 신속하게 반복 작업을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면 그 심사 분류 테이블에서 미분류율이 28%나 거의 30% 육박하게 나오면 그 테이블 전부 다시 해야 돼요. 발견이 되는 미분류 표기가 좀 제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십사 하는 거죠. 일단 문제가 되는 투표지 분류기는 네. 뺄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잦은 기계 그렇습니다. 고장이나 미분류가 그래서 너무 지금 상태는 굉장히 좋은 상태예요. 5, 2, 3입니다. 한 표는 거기 분류표로 가야 돼요. 나갔네. 유저가 많이 득표할 것 같으면 그쪽에 지정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속도 몇이에요? 150만 가능해요. 여기 속도 버튼이 신뢰도가 많이 높아졌어요. 예, 의외로. 그리고 이분들도 되게 공정하게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데 실수가 많이 생겨서 속이 많이 상한 것 같다. 서로를 의심하는 상황이 좀 안타깝다. 선관위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걸 현장에서 직접 보니까 역시 대화와 그 상대방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좀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돌아보는 것이 좀 필요하다. 그런 걸 느꼈고 그러면서도 또 우리가 선관위 측에 주장하고 또 요청하고 해야 될 사항들은 또 명확하게 말씀을 드려서 협조를 약속받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서 오늘은 참 뜻깊은 방문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하면 협력하고 의심되면 감시하고 이렇게 해야 거버넌스가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요구한 사항이 은연중에 다 잘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실제로 실행되는지는 개표 현장에 가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하면 정확히 알고 주셔야 돼. 그걸 들어야. 예. 박 목사님. 어서 오세요. 박상수 목사님. 여기 자료 가져가세요. 예, 공명선거 네트워크의 개표 참관인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문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윤환철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명선거 네트워크에서는 17개 시도에서 2,000명 이상 모집하고 교육하고, 그 다음에 개표소별로 최소 6명씩 파견하면 1,500명의 개표 참관인을 모집하고 교육하는 걸 목표로 해서 그 일정과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분류기의 최대 문제는 에러율입니다. 에러율. 미분류라는 칸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저게 투표용지를 뭉태기로 놓으면 1번 찍은 표, 2번 찍은 표, 3번 찍은 표 이렇게 자동으로 착착 가는데, 이 기계가 이거 도저히 분류 못하겠다, 미분류에다가 꽂아놨습니다. 그러면 이 아까 선관위가 말했듯이 이 기계를 쓰는 이유는 빨리 하고 정확히 하기 위해서이거든요. 그런데 미분류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가 문제가 생기겠어요? 빠르지도 않고 정확하지도 않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미분류가 많으면 결국 끄집어내 가지고 사람 손으로 다시 해야 됩니다. 도장 위치가 튀는 겁니다. 이상하죠? 네. 그래서 제가 요거 개수하시는 분한테 이제 카메라로 찍으면서, 자, 요 다발 꺼내주세요. 꺼내서 이제 하나씩 넘겨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때 넘기다 보니까 새누리당 표 606표로 묶인 중간에 민주당 표 62매가 다발로 끼워져 있었던 겁니다. 잘 찍자. 벌써 찍었어. 정확히 1은 될 수가 없겠지만 1에 가까우면 그러면 그거는 정상이고 1에 가깝지 않으면 비정상이다. 보니까 1.5라는 숫자로 모이더라고요. 눈으로도 알 수가 있었어요. 처음에 이제 저희가 지역마다 시연하려고서는 저희가 보여드린 거고요. 백은 시연. 네, 시연용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 사실로 한 거는 200, 250, 300 이렇게 세 가지예요. 그러면 도장 찍힌 위치가 튀는 거예요. 옆으로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섞여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진작에 문제 제기해서 고칠 수 있는 문제점이었는데 굉장히 허탈했어요. 이렇게 쉽게 된다는 것도 허탈했고, 이제야 이걸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볼 수 있었다는 것도 허탈했고, 그게 그리고 너무 간단했다는 것도 허탈했고. 좁게 나오게. 저 플랜을 제작한 김원준이라고 합니다. 플랜을 감독한 최승상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게 기자분들 앞에 제가 쓰면 주로 이제 검찰 출두할 때였는데 발표되고 기록되고 현재 보관되어 있는 공식 숫자를 가지고만 분석했어요. 그래서 철저히 통계적으로 접근을 했고요. 그래서 통계적 용어를 사용해서 말씀드리자면 지난 2012년 대선은 통계적 관점에서 기획된 숫자가 발견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관인으로 참여를 하면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봤으면 좋겠다 싶으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표지 분류기에서 기계로 센 것을 믿기 때문에 심사 집계부에서 피곤하기도 하고 제대로 셀 수도 없다라는 거죠. 물리적으로도. 그런 의미에서 참관인 분들이 이 두 개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지만 저희가 수많은 그 참관인 인터뷰를 하면서 들은 것은 이 두 가지만의 문제는 또 아닙니다. 또 영화에서 보신 것처럼 그 영국 개표 시스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것도 브렉시트 현장인데 손으로 일일이 움직이고 나르고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찍고 셉니다. 우리나라도
반드시 그렇게 개표가 바뀌어야 된다. 기계로 세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스텝이 보강이 돼가지고 이렇게 디자인적인 터치가 지금 가해지고 있습니다. 뭔가 좀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네. 내부망이라고 해도 그러면은 지금 요 회의실이 아니라 이 건물 안에 있으면 어디서라도 침투가 가능한 것이 아니냐. 네트워크 장비가 빠져 있냐 빼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이번에 확실하게 조치해서 뺐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강하게 요구해서 확인해 달라. 자기가 속한 단체나 이런 데서 이메일 보내고 문자 보내자. 그 작업을 하니까 이렇게 확 몇백이 늘어난 거예요. 근데 그 작업에 이제 약표가 어느 정도 이제 다 하니까 그다음부터는 아주 완만하게 하루 10명씩. 근데 지금 뭔가 제2의 모멘텀이 없으면 이 추세로 가서 한 7, 800, 8, 900에서 끝난다. 사전에 그렇게 많지 않고 막판에 가서 많이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좀 이렇게 열심히 내다보면 저는 한 1,500명까지는 모든 활동가들이 다 막 엄청 성실하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개표소당 한 서너 명씩 굉장히 우수한 끝까지 버티는 이런 활동가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SFC나 ESF나 이런 선교단체 친구들이 제일 성실하거든요. 저는 거기만 잘 봐도 저는 마지막 그 정리가 다 되니까 거기 하나 붙박이로 있어서 검열위원석. 그러니까 쳐다보고 있으면은 그냥 패스 시킬 수가 없잖아. 개표 참관인이 가가지고 참관을 하다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때 이거를 페이스북 라이브로 중계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뭐 좋아요나 공유하기로 공선넷 페이지로 이렇게 공유를 하면 어떨까요? 시민의 눈하고 이제 협력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운 점은 여기는 지금 몇만을 모았다가 최대한 이슈인 거야. 그래서 뭐 역할 분담 이런 거 얘기하자고도 방금 얘기하니까 그런데 관심이 별로 없고 뭐 사전 투표 지킴이 뭐 이런 거 막 하려고 하고 이래서 이게 뭐라고 디테일한 협력은 지금 이루어지지 못하는 형편이에요. 선거법 위반 사례, 뭐 목사가 어디서 그런 발언했다 내지는 카톡을 통해서 이런 돌아간다 그런 거를 좀 여기 계신 분들도 수집을 해주셔서 어쨌든 기훈실이 그걸 맡기로 했으니까 저에게 넘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하나와 팩트 체크를 한다면 이거는 사실이 아니고 이건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해서 대응을 할 것인가. 근데 만약에 이거는 팩트고 이건 팩트가 아닌데라고 했을 때 한 후보에 대해서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어쨌든 우리 쪽에서 대응하기 좋은 주제이긴 한데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 여부가 좀 필요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공명선거 시민네트워크 개표 참관 교육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민주주의 이제 다 이루어진 거 아니야? 이런 그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2012년 대선 때 너무나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관위에서 만든 건데요. 완벽해야만 하는 일. 그래서 수백 수천만의 생각이 있는 그대로 담길 수 있도록 우리는 고민해야 했습니다. 먼저 분류를 해둔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뭐 이어셋 여러분 다 아시죠? 이렇게 이어셋으로 꽂고 그 상황을 중계하듯이 말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 이 동영상을 찍으신다면 지금은 무슨 상황입니다. 미분류표에서 분류표가 너무나 많이 나와서 이거를 뭐 이의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새누리당 표와 민주당 표가 섞인 다발이 발견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현장에 가셔서 역할을 잘 해주시고 차후에 5월 9일이 지난 후에 한번 기쁜 마음으로 다시 뵐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코디가 다 세워지면 그분들을 이제 그거를 오케이 하고서 제3투표함의 15번째 참여였다. 그 페이스북 그 게시물에서 보고 신청하게 돼서 오게 됐습니다.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시민으로서 뭔가 참여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함께하게 됐습니다. 그 현장에서 뭔가 예기치 않은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사실 걱정도 좀 되긴 하는데요. 개표 참관 처음 하는 입장에서 뭔가 제 눈으로 그런 개표 활동을 보는 것들이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IF 사회부에서 신청을 하게 돼가지고 오게 되었는데 이걸 감시를 해야지 이게 공정하게 굴러가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감시하러 왔습니다. 사회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좀 해보자 하는 의미로 이 이제 개표 참관인 신청을 했고요. 이제 교육도 오게 됐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흥분하기 쉬운데 좀 흥분을 가라앉힐 필요가 있고 팀원 중에 누가 흥분하면 다른 사람은 좀 컴다운 시키면서 계속해서 사실에 주목해야 돼요. 벌어진 현상을 정확하게 낮은 목소리로 계속 지적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쪽에서 굉장히 어지럽게 이 공무원들이 강변을 하잖아요. 다 필요 없어요. 인정하면 끝나는 거예요. 당신 잘못했지 않냐? 그러면 잘못했지만 이러면서 언성을 높여요. 잘못했지 끝이에요. 그건 인정한 거예요, 이미. 그럼 다 찍었죠? 예, 그러면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증거를 차곡차곡 이제 쌓아 나가시는 게 이제 중요하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많이 그 개표 참관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재밌을 것 같아요. 하면서. 네. 부족한 교육인데 많이 오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쨌거나 이번에는 광야에서 가지 않았던 길을 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용한 조직이나 이런 것들을 동원을 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보람을 느끼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같이 만들어 나가십시다. 개표 참관인 한 1,4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개표 참관인을 대부분 신청하셨는데 다 못 들어가시게 됐죠. 그래서 일부만 개표 참관인을 하시게 되고 못하신 분들은 이제 투표 참관인 쪽으로 해드리고 있어요. 원하는 그런 정보라든가 뭐 소식들을 또 뭐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니까 그런 이제 업무에 대한 완전히 폭주가 되는 것에 대한 대응을 일일이 못 해드리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19대 대선 공명선거 시민 네트워크 참여단체 초청 기자간담회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촛불 이 혁명의 의미가 살아나는 그런 대선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1200만 기독교인의 의사를 어떤 매체로라도 통해서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대표성 참칭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결단코 그들은 범기독교를 대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냉전 수구 세력들에 의해서나 이렇게 추구됐었을 법한 이런 인공기를 통해서 상대 후보를 음해하고 하는 이런 일들은 일반 사회에서는 이제는 소통되지 않는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계 네트워크 안에서 이런 일들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큰 안타까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 19대 대통령을 뽑는 대선일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한 표의 가치가 더욱 엄중하고 또 가치 있는 그런 오늘이 아닌가 싶습니다. 2017 우리의 선택, 국민이 바꾼다. 다른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유 기자 전해주세요. 압도적인 정권 교체 세탁기 이어서 돌리겠습니다. 미래를 여는 첫 번째 대통령 역전 없는 질 수 있도록 내 삶을 바꾸는 대통령
21.4% 예측 1위, 홍준표 23.3% 예측 2위, 안철수 21.8% 예측 3위,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18.1%포인트의 1위 격차로 19대 대통령에 당선될 것으로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예측됐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41.4%, 2위 홍준표 후보 23.3%, 안철수. 어떤 제보가 들어왔나요? 창원 진해구에 와이파이가 연결됐는지 확인하려고 이제 우리 개표 참관인이 거기에 대한 뭐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사진을 못 찍게 막는데요. 와이파이 부분 사진을 찍겠다는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글쎄요. 근데 뭐 개표소 전체를 다 촬영할 수 있으니까 어디든. 공직선거법 181조 9항 개표 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 상황을 언제든지 순회 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다. 181조 9항. 네. 아니 이번 제보한 사람한테. 지금 이제 8시 38분 개표가 시작되자마자 이제 바로 진행이 되는 상황인데 처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막 사소한 부분들 이런 것들도 이제 물어오시는 부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투표 관리하시는 분들이 가방이 열려 있다 어떻게 하냐, 가방 치워야 되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기록 보고석에서 사진을 세팅해가지고 찍으려고 하는데 아직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등등 아마 개표소들마다 지금 아마 준비가 미처 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보이고 우리 참관인들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제 그때마다 물음을 주시고 계신데 좀 어느 정도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를 좀 파악하시면 아마 좀 감을 잡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거를 우리 쪽에서 가방은 근데 한국 원하는 투표함에 정식 봉인지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일반 테이프로 이렇게 붙어가지고 들어온 것을 그러니까 선관위 직원한테 이의 제기해가지고 별도로 빼기로 했다는 그런 보고입니다. 현장 분위기는 저는 추울 줄 알았는데 굉장히 덥고 하여튼 열기가 아주 대단하고요. 그러나 뭐 큰 동요는 없고 차분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투표지 분류기의 미분류 비율이 제가 실측을 해보니까 3%에서 6%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고 하나는 10%가 넘어서 퇴출됐어요. 근데 어때요? 그 현장에서 개표 참관인들끼리 좀 협력과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지금 와 보니까 벌써 시민의 눈 팀이 20명이나 와 있어요. 지금은 테이블마다 아주 성실하게 참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게 지난번하고 큰 차이예요. 17표 남았습니다. 100표. 네, 드디어 2017년 5월 10일 새벽 2시 37분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 확정됐습니다. 네, 지금 개표 참관 시작한 지 한 4시간 반 정도 이상 된 상황인데요. 전국에서 한 175개 개표소에서 우리 개표 참관인들이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해주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지난번 4.13 총선 때보다는 개표소 현장에서 미분류표가 과다하게 발생이 되거나 아니면 잦은 기계 고장을 일으켜가지고 개표 시간이 지체되는 그런 사례들은 이번에는 좀 많이 발견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참 그 점은 좀 많이 고쳐지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이번에 특히 또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 시민단체들에서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개표소 현장에서 대응이 그래도 적절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한결 좀 안심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법률 자문으로서 이렇게 발걸음을 해주셨는데 어떠셨는지 한번 오늘 경험담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우려했던 거하고는 달리 그래도 심각한 상황이나 불필요한 의혹들이 나오진 않은 것 같아서
이제 많은 제보들도 듣고 또 때때로 상담도 해드렸지만 참 우려했던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그 점은 일단은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점에서는 개표청관 또 참여해주신 시민분들 또 이렇게 공명선거 시민 네트워크에서 활동하시는 우리 여러분들의 노력 때문에 또 이런 분위기들이 만들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결국 이 공명선거 이 시민 네트워크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16년도 4월 13일 그 참 총선에 개표 참관을 했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이렇게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 전에는 우리가 이의 제기를 하고 이 참관이 이게 맞는지를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뾰루퉁한 표정 아니면 협조적이지 않은 모습들 이런 선관위나 나머지 그 관계자들이 그런 시각으로 보았는데 이번에는 두 번째에 이르니까 더욱더 협조적으로 그리고 감시하는 눈이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더욱더 공정하게 개표를 하려고 그리고 법대로 개표를 하려고 노력하다 시민 감시 활동들을 통해서 나타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권리를 행사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졌던 모습 그것이 시민의 승리이고 그리고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명선거에 의한 정권이 출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숫자가 많이 득표할 것 같으면 그쪽에 지정을 많이 하는 거죠. 똑똑똑똑 떨어지면서 숫자가 카운트가 올라가는 겁니다. 완성되고 기록되고 현재 보관되어 있는 내부망이라고 해도 그러면은 지금 로딩이 리허설으로 꼭꼭 그 상황을 중계하듯이 말씀하셨는데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완전 찍었어.